삭감해 주십시오. 예. 시기를 놓쳤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 끝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회계질서문란으로 안 봅니까? 그 기획예산 담당관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여기까지 넘어온 겁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잘못됐다고 예. 이제 시인을 하셨고 시인을 하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냥 뭐랍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자. 문서상으로 어떻게 뭐 처벌을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자, 우리 지적을 하고 예산 넘어갔습니다. 담당관님은 예산 요구할 때 예. 담당 부서에서 제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심스럽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물쩍 그냥 필요없는 예산 찡가이어갖고 예. 올라왔다. 예. 어여도 모르고 통과시켰다. 예. 가만히 있을 겁니까? 나중에 사후에 알았다. 예.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 근본적으로 그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적어도 그렇다면은 자, 당초 예산 심의하고 나서 지금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두 경고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예. 자, 본인이 잘못됐다는 거 인정을 했다. 그 다음에 그냥 인정했으니까 넘어간다. 그 앞으로 예산 담당원은 우리 예산 집행하거나 계획안을 세울 때 예산안을 수립할 때 지금처럼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은 또 이렇게 넘어갈 겁니까? 이거는 분명히 짚고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회계질서문란 아닌가요? 그때 이제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그분이 잘못하신 거는 맞습니다. 잘못하신 거 맞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장님께서도 질타를 하시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분 상당히 당황하셨을 겁니다. 당황하시고 잘못된 거를 이제 인지를 하신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분한테 어떤 뭐 징계적인 징벌을 줄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그걸 걸러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못 걸러냈다고 해가지고 또 저희인데 이제 징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사실은 없습니다. 증벌 나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만약에 그 돈을 집행을 했다면 그분은 이제 징계를 받았겠죠. 그런데 집행했다면 아무도 모르죠. 아니요, 누가 합니까? 실제로 자 예산서 언론은 안에 네. 책자에 올라왔는데도 우리 몰랐고 그날 설명하는 순간까지도 몰랐. 마지막에 우리 동료 의원 이장호 의원께서 그 시기별로 언제 공사했고 언제 요구했고 이런 걸 따지니까 그 대답을 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그거는 징계 사유가 징계 조항이 없다. 제가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질서문란이라는 얘기가 있으면서도 그런 걸 면밀히 검토 안 하신다면 예산 담당관으로서의 책무를 좀 소홀히 하신 거 아닙니까? 아직 뭐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서화하거나 저희 조의사항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랬는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도대체 저 예산을 어떻게 쓰려고 했을까? 이사장님, 네. 다른 질문하기에 앞서 지난 당초 예산 때 예산 심의 때 있었던 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강화 안전유리에 비산 방지용 필름 부착하는 예산 그때 올라온 거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예산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었던 거, 그죠? 네. 그게 이사장님은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직원이 그날 보여줬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시기적으로도 물론 맨 마지막까지 제가 그것까지 못 챙겼다는 것을 시설관리공단 운영 책임자로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금액이 뭐 300 몇십만 금액이 크든 많든 적든 간에
그때 내가 이제 그래 하고 나서 의원님께서 이 직원들한테 어떤 처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2월 달에 저희 감사팀에서 그 팀한테 가서 직접 문답을 받고 한 2시간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도 물론 그 상당히 일에 대한 욕심은 엄청나게 좀 많은 팀장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시기적으로 9월 달인가 9월 말 정도 되면 당초 예산이 어느 정도 작업이 되고 10월 달 정도 되면 저희 이사회를 거쳐서 기획 예산 담당하시러 하는데 그게 되는데 그때는 자기는 이게 하자다라고 싶어서 반드시 하라 이랬는데 그 사람은 나는 하자다 아니다 이러거든. 또 하자를 규명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선이 안전이기 때문에 혹시 하자 보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서는 요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건데 그래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또 건축 전문가시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니까 그 친구도 너무 뒤에 있다가 너무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답을 잘못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다행히 삭감이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만은 삭감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조사를 받을 때 나는 추경에 삭감 요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가는 분명히 언지를 받았고 그 친구를 하고 나서 페널티도 상응하는 페널티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은 데 대해서는 제가 그거에 너무 세부적으로 못 챙기다 되면서 다 예산이나 그 인사 라인을 전부 통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챙기고 신분을 밝히라는 요구는 않겠습니다만은 페널티는 어떻게 줬습니까? 어느 정도 페널티 준 겁니까? 경고를 문답을 받고 경고를 줬고 그와 아울러서 4월 달에 인사할 때 문책성 인사를 해서 근무지가 가장 원거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규정들이 있죠. 네, 규정들 다 있습니다. 전부 다 몇 개 있습니까? 규정은 취업 규정, 업무직 규정, 관리 규정, 복무 규정 등등 해서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한 10개 내외로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 있습니까? 본이 파악한 건 41개입니다. 41개. 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면서 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그 행위를 약속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지켜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8번 한 거 맞습니다. 작년 8번 했는데 한 번은 대면했고 7번을 그런데 잘해 주신 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2020년도는 8번 다 서면회의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지금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면회의 하셨잖아. 대면회의.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셨다는 얘기인데 자, 그 다음에 앞에 제가 8조에 운영규정 8조 이사회 운영규정 8조에 이사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한다. 안건 접수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잘 지킵니까?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어요. 예. 어떤 데는 시간이나 그런 데 따라서 100% 한두 건은 안 지킬 수도 있을 한두 수도 분이 있습니다. 아니고요.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47회 회의 자료 공문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거 공단에서 준 거 아닙니까? 이사장 찍혀 있는데. 그러면 긴급 서면 회의 하는 바람에 한 번도 그럼 긴급하지 않은 상황이 없었습니까? 대체로 말씀드리지만 대면위원회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충분히 아니, 대면이 아니고 합니다. 안건 접수가 안건 제출이 이사회 개최 10일 전으로 운영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거 실제 하루 전날 안건 접수된 게 있고 2, 3일 전이 다수고 제일 길게 미리 접수된 게 8일 전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은 한두 분 빼고 다 지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제가 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예. 공단에서 자료는 이렇게 제출해 놓고
지금 답변은 이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회의록에 보면은 한 건도 47회 중에 한 건도 운영 규정을 지킨 날이 없었다. 자,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운영 규정 만들어 놓고 안 지키려고 만든 건 아닐 텐데, 공단 최종 의결 기구라고 생각되는 이사의 운영이 이렇다면 많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이사장 책임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정말로 평가는 앞에 우리 김효진 의원님도 많은 이렇게 격려 말씀도 하시고 축하 말씀 하셨는데, 이사장님, 보니까 우리가 경영평가 업무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다 등급이었으나 지금 2020년도에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나 등급으로 우수로 이렇게 등급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그 경영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등급으로 또 다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직원들이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두 번째는 또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1그룹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먼저 우선 크게 고맙다는 말씀을 이래 드리고 싶습니다. 지표를 보니까 아마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포상해가지고 이 장관 표창을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네, 받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2020년도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또 되었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안전정책 아이디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 또 수상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 국민체육센터 시민참여 시설 위험성 찾기 이랬던데,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상당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올해 열심히 직원들이 했다 이런 모습이 포상으로 보니까 아마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축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등급에서도 실질적으로 경선권에서는 1위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노하우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역전 사업에서 이렇게 수상 현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작년도보다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수상이 됐는지 네, 큰 노하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정말로 평가는 앞에 우리 김효진 의원님도 많은 이렇게 격려 말씀도 하시고 축하 말씀 하셨는데, 평가는 아주 잘 받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때로는 몇 사람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회의가 안건이 전부 다 17번에 걸쳐갖고 71개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거든요. 하나도 수정이나 부결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참 안건 제출은 늦었지만 심도 있게 안건을 선정하고 준비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사회가 대충 거수기 역할을 하거나 그래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해는 받지 말라는 얘기죠. 2019년도에 우리 업무직 직원 4명이 사직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용은 현업직 4명을 채용했습니다. 배치는 또 업무직 하는 역할을 배치해놨습니다. 업무직하고 현업직이 지금 금리 체계, 임금 체계, 급여 체계가 다르잖아요. 네, 다릅니다. 현업직은 그렇습니다. 다른데
업무직 4명이 사직했는데 현업직 4명을 채용해서 배치를 해서 업무는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평가 같은 걸 잘 받기 위해서 근로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아니고 예산 절감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업무직이 안 들어가고 현업직이 할 수 있으면 업무직을 없애고 현업직을 해갖고 배치를 하면은 이런 문제 안 생기는데 구분해가 있으면서 현업직을 채용해가 한다는 거는 예산 절감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어째 보면은 경영을 잘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어째 보면은 근로자들을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구조에 보면 정규직 직원 나뉘습니다. 정규직, 그죠? 앞에 얘기했다시피 업무직이나 현업직 다 정규직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업직을 정규직 전환시킬 때 가이드라인이 있죠. 가이드라인 있지. 만들어야죠. 그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업무직 전환. 저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규직 전환의 이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상용 강사는 기간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2019년도 예산에 현업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상용 강사와 같이 복지제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정규직 전환은 시켜줘 놓고 아직도 현업직을 기간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중에 뒤쪽에 가서 얘기할 건데 현업직은 대체 임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을 예, 근무하고 화수 아니면 목금인가 예, 이렇게 그렇게 하고 대체 임무 하고 있죠. 예. 그 부분 내주에 제가 언급할 건데 예. 자 여기 보면은 똑같은 업무직인데 예. 한 사람은 근무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일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일찍자도 근무시키면 안 되나요? 왜 차이 듭니까? 같은 직종이고 근로자도 업무직은 저희가 1명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업무직 2명 예. 배치된 게 있잖아요. 아, 배치자 2명 나와 있습니다. 한 명은 그냥 근무고 한 명은 일찍입니다. 업무직은 저희 1명, 대운사에 1명 있습니다. 이사장님 2018년도까지는 2명이었고 2019년도부터는 그건 18년도 그럼 돈을 과하게 가간 거네. 2018년도에는 예. 2사람. 왜 그렇게 했죠 그때는? 지금 내역을 보면은 2018년도 230일, 2019년도 147일, 2020년도 131일, 합쳐서 508일입니다. 508일인데 정말로 이 중에 당직이 필요해서 당직을 썼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당직 명령 냈으니까 당직비 지급해야 되는데 앞에 제가 일부 예를 든 것처럼 근무자도 있고 당직자도 있는 같은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섞여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 분명히 어떤 잘못이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같은 업무직인데 한 사람은 근무자고 한 사람은 당직자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 일수는 전체 508일로 제가 6만 원씩 계산해 봤습니다. 3,048만 원입니다. 이거 제가 감사관님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별도 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은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자료를 그 계획표에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서류 제출 요구서를 예.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 보면은 대운산 자유휴양림 직원 근무 계획표 제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낸 것 같습니다. 그 불민이 그거 가지고 있죠. 예, 좀 갖고 있습니다. 가져 한번 확인을 좀 시켜주십시오. 큰 거. 영상상 직원 근무 계획표 제출. 계획표라고 표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다 확인하셨습니까? 위원장님 확인하셨습니까? 그죠? 못했죠 우리는 우리 의원들은. 모진 못했습니다. 예.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하도 의심이 가서 내가 물어본 거라 사전에 이야기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내가 들어오는데, 예, 지금 그런데 대운산 자유휴양님 지금 근무 계획표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예. 여기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들려야 할 것이 아니라 계속 속개해가지고 오늘 중으로도 12시까지니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지부 의원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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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예.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가 담당 공무원에게 자료 요청할 때 양식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 시설관리공단에 할 때는 제가 타이핑해갖고 딱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했는데 계획표 따로 있고 실제 근무 현황이 따로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실제 근무 현황을 요구하는 거예요. 계획을 수립을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는 감사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말꼬리를 자꾸 늘어진다니 내가 참 할 말이 없는데. 형님 지금 근무 계획표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줄라 있는데 그게 자 계획표라고 됐기 때문에 계획표를 줬다. 팀장님. 예. 양심의 가치가 안 느낍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해가 제가 부족해가지고.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꼬리 잡는 건 아니죠. 예. 형님 지금 근무 계획표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예. 얼빠진 너원이 3년 전에 계획서 수립한 거 그거 비교하려고 갖고 오라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 지난번 제가 이 얘기는 정말로 조심스러운 일인데 현업직 근로자 기본금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할 때 기본금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취업 규정 바꿨죠. 네. 취업 규정 왜 바꿨죠?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바꾼 거 아닙니까? 현실에 맞도록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대로 있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앞에 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고갈대가 자, 있죠.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예.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확대를 한 것하고 이 확대 과정까지 좀 일부의 업무가 좀 소홀히 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거는 아무튼 전체적인 책임은 이사장한테 그 전체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이사장이 져야 네. 되겠지만 네. 이거 실무 담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무 담당 있습니다. 그죠? 예. 적어도 담당 팀장이라면 여기 책임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저는 그래 봅니다. 당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조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 있었던 사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8월 15일 토요일입니다. 휴무일 근무에 따른 대체 휴무가 8월 17일 날 있었거든요. 17일에 정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휴무가 8월 17일인데 17일 정상 근무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 특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공단에서 특권 처리 안 된다고 답변을 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로자들이 요구했을 때 그래 노동부에 질의 지금 받아오겠다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부하고 질의 답변 받은 거 있죠? 네, 있을 겁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자 이거 근데 이게 같이 저쪽에 넘어가 있다니까 내 이해가 또 안 되는데 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처음에는 노동부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질의한 내용이 근무 안 한 걸로 질의했습니다. 근무 안 하니까 특권 처리 안 해도 안 되나? 그렇게 질의가 안 해도 된다. 이런 답변 받아가 근로자들한테 보여줬는데 근로자들이 다시 양산시에 항의를 합니다. 그러고 항의하고 나니까 인정을 했거든요. 공단에서. 인정하고 11월 달에
요 특권 처리해가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답니다. 여기 사실 맞습니까? 제가 이거는 근로자들한테 들은 내용이고 근로자들로 통해서 알은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더 좋은 양산을 위한 방송 양산TV